대표적인 소아안과 질환으로는 사시, 굴절 이상, 약시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시는 어떤 물체를 볼 때 주시하는 물체를 향하지만 주시하지 않는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시하지 않는 눈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아사시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인이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을 있는 사시로는 이 사시 중에서 굴절 이상에 의해서 생긴 사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마비사시로는 선천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대뇌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을 들거나 부모와 대화할 때 초점이 맞지 않는다거나 햇빛에 나가면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기운다거나 양쪽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시는 다른 안과 질환과 다르게 외적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 마주침이 가능한 시기는 생후 100일부터 정도이기 때문에 약 3달이 지나면 기본적인 사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세밀하고 정확한 사시 검사가 가능할 수가 있고, 다만 100일 이전에도 눈이 몰려 보이는 경우에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헐외사시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력이 나쁜 경우에 사시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사시는 간헐외사시와는 다르게 항상 눈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력 발달이 저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약시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시가 의심되면 가장 기본적인 안과 검사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안과 검사로는 굴절 검사, 시력 검사, 세극등 검사, 안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시가 주시 안에 주시를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드물긴 하지만 소아백내장이나 안내 종양으로 인해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사시각을 측정하고 안구 운동 검사를 하고 입체시를 측정하는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시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주로 만 5세에서 만 7세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술을 결정하는 시기는 사시의 각도나 사시가 나타나는 빈도, 입체시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시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시 중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영아내사시입니다. 영아내사시는 6개월 이전에 눈이 몰리는 사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늦어도 2돌 이전에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사시 중에서 원시 때문에 생기는 조절 내사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실 안경을 씀으로써 시력도 개선이 되고 사시량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원시가 줄어듦에 따라서 사지도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시는 외적으로도 티가 많이 나는 안과 질환이기도 하고,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부모나 아이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시가 오래되면 정교한 입체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약시 치료를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가 의심이 되신다면 전문적인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